경기도 포천이라고 하는 가장 보수적인 곳에서 오셔서 1분만 발언했다는 직석 시민이 있어서 현장에서 발언을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울에 적이 없는 안녕하십니까. 예정이 없던 멤버라서 제가 시간의 제약이 좀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약에도 불구하고 저의 소신을 꺾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저에게 몇 분이 주어지던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 적이 없는 약소한 일개 지방민의 입장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곳은 또 하나의 숨은 보수의 심장이라 일컬어지는 곳인지라 알리기가 부끄러워 어디라고 꼬집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름을 굳이 밝히지 않는 것 또한 저에게는 법적으로 누구도 편을 들어줄 수 없는, 더는 물러설 곳이 없는 나약한 소시민이기 때문으로 거듭 양해를 구합니다. 저는 2급 장애를 가진 월남전 기술병 80세 노부와 평범한 띠동갑 노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경기도 북단의 숨은 험지로 알려져 있지요. 그리고 저는 민주당 권리당원으로 방구석에서 매일 뉴스를 보고 들으며 소위라는 소통 단절로 실직자가 된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그런 제가 왜 이 자리에 나왔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솔직히 저 역시 매우 궁금한 와중에 저의 약소한 소신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후 발언에서 자신을 저로 낮춰 칭하지 않고 나로 높여 칭하는 무리에 대해 거듭 앞서 양해를 구합니다. 나는 솔직히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만든 무언가로 그저 수억행을 바랄 수 있게 된다면 그뿐인 일개 소시민입니다. 그럼에도 정치를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줄타기를 강요하는 거대 양당의 악행에 염증을 느껴 불만을 토로하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사기 집권 이후 10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업무 추진비로 3억 7천여만 원 탕진했다고 합니다. 말이 좋아 업무 추진 비용이지 그 돈이 어디에 쓰였을지는 안 봐도 훤합니다. 3억 7천여 원이 돈이 요즘 인플레이션 시세로는 제대로 된 전셋집 하나 못 얻어 살 정도로 약소한 금액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민의 체감 경제와 부합하는 것도 아니지요. 홍준표 대구시장 나으리께서 끌고 다니시는 관용차를 무려 3.5대나 끌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나라만 고유가 시대에 기름값은 품위유지비로 하셔야 할 듯하니 눈치껏 세대로 정정해드리겠습니다. 많이 빼드렸죠? 술값이 3.7억이라 참으로 어마어마한 술통이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냥 평범한 일반 식당에서 아무리 바가지 여금에 휘둘려도 소주값은 병당 대략 5천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얼마나 술을 퍼먹으면 억 단위로 퍼먹을 수 있습니까? 불법 업소에서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 술값도 각자의 영수증일 테지요. 하룻밤에 인간이 아무리 퍼먹어도 거품 물가 제하고 1,000만원 넘기기가 어지간해서는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께서 친히 검찰이면 일단 불기소 세트를 통해 입증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불법 업소가 좋으시다면 우선 튼튼한 생명보험을 드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불법 업소는 말 그대로 불법 업소일 뿐인지라 고급 양주 라벨만 붙인 공업용 메탄올 가짜 양주를 유통하는 곳도 많으니까요. 당신은 이미 부동시라고 하셨지요. 그냥 저시력자도 아니고 부동시라서 이 난국을 보고 있으려니 그저 눈앞이 캄캄하실 뿐이게로군요. 그렇게 나라 걱정하시는 분께서 어째서 잔뜩 약이 오른 국민정서에는 도통 관심이 없으신 건지, 그리고 고급 양주 라벨만 붙인 공업용 메탄올 가짜 양주를 유통하는 곳도 많다는데 정신건강은 둘째치고 시력건강에도 도움되지 않는 가짜 양주를 그렇게 팔아주시니 업계에서 스타가 되셨겠지요. 아무튼 그게 불과 며칠 전 뉴스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엄살 정치에 일가견이 있으신 당신께서 설마 가짜 양주를 입에 댈까 싶지만 혹시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정말 이번 생은 건강 걱정 좀 하셔야죠. 그런데 지금껏 윤석열식 내로남불을 감안한다면 당신이 메탄올에 눈이 멀어 죽어도
정작 국가 배상은커녕 어딜 가서 속시원히 하소연을 할 수 수조차 없을 모양새입니다. 한 국가를 통솔하는 지도자라는 분께서 불법을 그렇게 좋아하시고 엄살조작극 정치를 그리 좋아하시니 혹여 불법업소에서 비명행사를 해도 보험금을 노린 사망조작극이라고 보도되지 않겠습니까? 보는 제가 다 안타깝습니다. 서울 침몰 사태로 무고한 사람이 이렇게 죽어나가도 인재가 아니라면 나몰라라. 죽는 것도 자신의 발자소관이라며 시민의 비극적인 일상을 그저 운명론에 치부해버렸습니다. 애초에 도시계획 건설이라는 것은 인사참사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연일 치솟는 윤 정권 스트레스와 트라우마가 윤석열이 자초한 운명이라 하시면 당신의 운명은 어차피 퇴진이니 더는 노력하지 말라고 일러주어야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은 청와대에서 먹고 자고 했지만 출퇴근 시간에 쫓기지 않았음에도 늘 잠이 모자랐습니다. 그런데도 잠이 모자란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괄퇴를 하고 싶으시면 대통령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혹은 청와대를 나가지 말았어야지요. 노동자의 노동 중 안전한 휴식 시간과 평온한 주말 일상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자신은 칼퇴근을 하신다니요. 대통령은 동수권자인데 어떻게 재난이 위기 상황에 만사를 접어두고 자택수호에만 정신이 팔려 있답니까? 박근혜를 때려잡은 사람의 행동이 너무 비상식하니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근혜를 때려잡겠다는 약조를 팔아 총장직까지 고속 승진했던 인사가 연일 문톡판만 하며 앉아있고 4대강 녹조 문제마저 외면하며 자택수호에만 정신이 팔려있는데 어찌 인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난리통에 밤잠을 제때 자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었을지 몹시 궁금한 와중에 밤잠을 설칠까봐 헬기 탑승을 망설였다는 윤석열의 재해 감수성은 가히 천재지변이라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아크로비스타에 묻어바친 인간 재물이 그리 많다는 것도 익히 알려져 있는데 말입니다. 또 최근 언론에서는 화성 서신면 해상에 F4 전투기가 추락하여 조종사 2명이 비상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F4 전투기는 이제 가성비를 뽑을 만큼 뽑아내어 이제는 훈련용으로 밖에는 쓰이지 않는 것으로 대략 이해하고 있습니다. 추락 지점 인근에 얼마나 대단한 피해가 있을지도 엄밀히 따져봐야 하겠지요. 부디 그 무고한 인명 피해가 없기를 매우 바랍니다만 문제는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비행기 한 대 단가가 도대체 얼마인데 시도 때도 없이 비행기가 추락하는 겁니까? 우리나라 국산 전투기 성능이 좋아 해외 영업에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유독 빈번해진 추락사고라면 이건 그냥 사고가 아니라 사드 합리화 꼼수라고 의심을 해야 할 판 아니겠습니까? 국방 군수 예산을 대폭 감축하고 그 돈 빼돌려 용산 정사 졸속 강행한 인간에게 이 책임을 물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훈련기는 연일 추락사고가 발생하는데 군수 실태 살피는 데에는 뒷전이고 멀쩡한 청와대를 베르사유 궁전처럼 우아하고 격식 있는 경매장으로 만들겠다는 요상한 청사진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김 여사는 또 어떻습니까? 이 와중에도 틈틈이 야금야금 혈세를 빼돌려 대통령 관저 변기 교체에 낭비한 돈이 기천만 원이라니 그 집 좌변기는 무슨 비상탈출 기능이라도 탑재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무슨 짓을 하면 1000만원 단위의 좌변기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윤석열과 김건희는 황금똥을 싸는 겁이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또 일개 언론에서는 최근 연료비 급등에 각 침몰하는 완전이라는 머릿기사로 올 상반기에 14조 3033억 원이라는 영업손실을 기록했다는 기사를 일면에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나는 매우 궁금합니다. 민간 가정에서 도대체 전기를 쓰면 얼마나 쓴다고 이런 기사를 일면에 올리는 건지요. 애초에 친기업 부자 감세 정책으로 생기는 탈세 면피의 구멍을 통해 적자가 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일 터인데 서민 세금 부담만 잔뜩 올려 그러지 않아도 이미 불평등한 서민의 일상에 불기름을 끼얹는 건지요. 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민영화 파리로 감성 왜곡을 하려 드는 건지 나는 도무지 납득되지 않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네. 나는 도무지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냥 나라를 통째로 일본에 팔아치우겠다는 팔아치우겠다고 커밍아웃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민생은 뒷전이고 틈만 나면 자신의 방탄세력 구축에만 급급한 대통령이 오늘날 우리가 모시고 있는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나는 이 나라의 연일 끊이지 않는 비극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난 5해 동안 어렵사리 일궈낸 청렴하고 공정한 정부로 다가서려는 노력이 단 100일 만에 80여 년 전 대통령을 위한 백골단 국정으로 후퇴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경찰 행안부까지 덤으로 올라앉아 마약 청정국을 향한 우리의 노력마저 물거품으로 만들려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있습니다. 김학의는 벌써 그들의 만들어 놓은 구멍을 통해 기어코 무혐의로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민주당에 무엇을 요구하므로 이 사태를 극복해 나가야 할지 민주당은 필답해야만 합니다. 도로 나는 민주당에게 바랍니다. 제발 누구를 위한 민주당 말고 민주당은 민주당으로 가십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내로남불 방탄경찰국 신설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 하는 문제로 민심을 향해 불씨를 던져놓고는 정작 추진안에는 미온적 태도를 일관하며 차일피일 뜸을 들이고 있는 모습에 환멸을 느낍니다. 나는 이 사안에 대해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과연 진성으로 민중을 염려하며 뛰어올린 공인지요. 이러다 또 한번 민권탄압 물대포에 상처 입은 민심만이 물에 흥건히 젖은 종입의 마냥 갈기갈기 찢기운 채로 처참히 쓸려나가기를 내심바라고 있는 것은 아니죠. 탄핵 추진하는 찬성하나 어차피 무산될 탄핵 아니면 안 하니만 못하고 기왕 싸울 의향이시라면 수박호박 따지지 말고 합심하여 선두에 서서 이 문제에 당면해 줄 것을 바랍니다. 부디 이럴 때만이라도 말이죠. 이 와중에도 어떻게든 줄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으신 몇몇 셀럽병에 걸려 계신 나으리께서는 그렇게 스타가 되고 싶으시면 의원직을 내려놓으시고 엔터테인먼트 오디션을 보실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단지 줄을 잘 서라는 막연한 답으로 일관하지 마시고 보다 현명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즉답했을 것을 촉구합니다. 나에게는 이제 더는 기다려줄 시간이 없습니다.